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아마도 23년도 남아있는 공모주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조금 전에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청약해볼 만한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름에 에코프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라는 것을 대부분 아실 텐데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크게 4대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으로 구성이 됩니다. 4대 소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극재인데요. 양극재는 원가 비중의 44%를 차지하니까 거의 2차 전지 소재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재는 2차 전지 성능을 담당하는데요. 질 좋은 양극재를 사용하면 충전 한 번으로 전기차가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요. 전기차에 탑재되는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소재입니다. 양극재는 여러 광물로 구성이 되는데 주로 한국 기업들은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된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주면서 먼저 전구체를 만들어주고요. 이런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또 적절하게 섞어주면서 양극재를 완성하게 됩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양극재 전문 기업인데요. 양극재 생산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계열사가 모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폐배터리에서 양극재 소재를 재활용으로 뽑아내면 이걸 전구체로 만드는데요. 이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이 오늘 주인공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리고 리튬은 또 다른 계열사가 만들고요. 이 두 소재를 결합해서 양극재를 완성시키는 역할은 에코프로비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사업을 이렇게 양극재 생산 과정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원료를 잘 섞어서 전구체 형태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니까 일단 눈길이 가는 부분이 매출액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21년 매출이 3,400억 원 정도였는데 22년에 6,600억 원으로 약 2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5,241억 원이었으니까요. 올해도 거의 2배 정도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익률인데요. 22년도 영업이익률이 6%였는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3%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이 68%가 줄어들었고 순이익은 81% 축소되었더라고요. 그러므로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을 고려를 해보았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3분기 이익도 전년보다 많이 축소가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수요 예측 결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17대 1이었고요. 1141개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청약이 끝났던 캡스톤보다 기관 참여 수가 더 적었는데요. 그리고 의무 확약이 3.3%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수요 예측 결과는 저조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3.3%, 건수 기준으로는 3.6%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수요 예측 결과는 저조할 것이라고 뉴스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놀랍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공모 가격을 보고 화가 조금 났습니다. 하단 가격인 36,2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을 했는데요. 일단 신청 수량 기준으로 보면 청약 참여한 기관의 60% 정도는 공모가를 하단 이상으로 써냈습니다. 하지만 여기 건수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청약 참여한 기관의 76%가 공모 가격을 하단 미만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공모가를 하단으로 확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모가를 결정할 것이라면 수요 예측을 왜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요 예측은 저번 주에 끝났지만 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계열사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상한가가 나왔고요. 오늘도 에코프로는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분위기를 보고 사측과 주관사에서 그냥 공모가를 하단으로 정하자고 밀어붙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공모가의 밸류는 어떤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이 종목은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중국의 전구체 기업인 CNGR,
그리고 한국의 양극재 기업들과 비교를 하면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전구체 대부분은 에코프로비엠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 매출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매출의 87%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양극재 기업과 밸류를 비교하기보다는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과 밸류를 비교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았는데요. 두 종목의 밸류를 오늘 주가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주가 기준으로 약 27조 8천억 원으로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해 보니까 3,258억 원이었고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 PER은 85배로 밸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약 2조 6천억 원입니다.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해 보면 182억 원이고요. 공모가 기준 PER은 141배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PER로 비교를 해보면 에코프로비엠보다 더 높은 밸류로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매출액 기반의 PSR은 어떤지 한 번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상반기 매출액을 연환산해서 PSR을 계산해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은 3.6배였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5배입니다. 그래서 PSR로 비교를 해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로 등장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공모가의 적정 여부를 에코프로비엠과 비교를 했을 때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도 저번 주부터 주가를 회복을 시키면서 오늘까지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근 저점에서 일주일 만에 주가는 약 51%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이 종목도 그동안에 하락폭이 심했죠. 자, 그래서 공매도 금지로 인한 수급이 몰리면서 에코프로비엠의 최근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다음 주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다음 주 금요일인 17일에 상장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해서 2차전지 종목들이 다음 주까지 주가가 조금 더 회복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종목의 공모 가격이 어떻든 상장일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반대 흐름이 나온다면 아마도 상장일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한 내용이 아직 조금 더 있으니까요. 마저 보고 나서 생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청약 정보를 체크할 텐데요. 에코프로는 내일과 모레 청약을 하고 환불일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환불 기간은 4일이고요. 이번 주 후반부에 청약하는 동인기원 그리고 스톰테크와 청약 일정이 겹쳐 있으니까요. 비례 청약하실 분들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IPO에서 1158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최초 계획보다 20% 축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에게 약 290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요. 우리 사주 조합에도 20% 비중으로 232만 주 정도를 배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종목의 직원 수는 530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수량을 직원 수로 나누어 보니까 직원 1인당 4,300주씩 배정이 되고요. 직원들이 모두 청약하려면 증거금이 약 1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배정 물량이 완판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수량이 미달되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추가 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주관사는 세 곳이 담당합니다. 메인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고요. 약 197만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은 약 84만 주가 배정되고 하이투자증권은 약 8만 주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배정 수량은 25% 기준인데요. 우리 사주 물량에서 미달이 되면 배정 수량이 30%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각 증권사별로 배정 수량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청약 한도는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큰데요. 19만 6천 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과 NH투자증권은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 하이투자증권은 20주로 최소 수량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수량 10주 기준으로 청약을 하시려면 증거금이 18만 1,000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증권사 모두 청약 수수료가 2,000원입니다. 상장일에 유통되는 물량은 1,077만 주입니다. 전체 주식의 15.8%만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지만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은 3,90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유통금액이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이 172만 주, 전체 주식의 2.5% 비중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스톡옵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2020년 11월에 직원들에게 약 207만 주 스톡 옵션을 부여를 했는데요. 행사 가격이 2,691원으로 공모 가격 대비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받은 스톡 옵션 중에서 일정 직책 이상 인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스톡 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확약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에는 상장일에 행사될 수 있는 수량이 약 68만 주라고 기재가 되어 있던데요. 68만 주는 전체 주식의 0.9% 비중이기 때문에 스톡 옵션 물량이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행사 가격이 공모가보다 워낙 낮기 때문에 이 68만 주 상장일의 대부분 매도 물량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공모주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수익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은 시초가 기준으로 보면 공모가 대비 약 40에서 60% 정도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수익폭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9월 이후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손해를 주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8월에 청약했던 파두입니다. 파두도 초대형 종목이었지만 수요 예측 결과는 저조하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공모가를 상단으로 확정했고 결국 상장일에는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단 한 번도 공모가를 넘지 못하고 마감되었습니다. 그래도 파두는 상장일 다음 날부터 공모가 근처까지 주가를 살짝 올리더니 결국 상장 후 6일째 되는 날에 상한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을 청약하시고 상장일에 매도하신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물렸다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남기고 매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파두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하지 않고 상장일 저점에 매수를 하는 게 정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종목 공모가가 하단 미만으로 정해진다면 적어도 청약 마지막 날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를 조금 보면서 청약을 판단해 볼 생각이었는데요. 공모 가격이 하단으로 확정된 것을 보고 패스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 예측을 왜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영상 2편을 업로드 할 텐데 먼저 점심때 목요일에 상장하는 4종목 상장일 매매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